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도시정비법 20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문제가 함정도 있고 어려웠다고 원성이 자자해서 오늘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15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는 미리 말씀드려요. 1번 문제를 보면 옳은 설명이다. 용어가 시험에 나올 때 옳은 설명,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하면 안 되죠. 상업지역, 공업적 남용은 재개발에 관한 설명. 이거는 재개발.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하거나 요 상업지역, 요 상가 재개발, 공업지역, 공장 재개발, 상권 활성화, 이게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에는 국토법률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가 해당한다. 기반 시설 중에 공동구는 국토법에 따른 그 공동구를 말해요. 국토법률에 의한 공동구 외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하 공동구는 국토법에서 나오는 그 공동구를 말해요.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나온 문제. 얘도 틀렸고,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이런 걸 포함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대지라 하면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 인접구역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대지라 하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를 말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에는 LH공사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아니고 지방공사를 말한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이 정도 문제가 보이면, 뭐 6개 중에 3개는 맞춘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면 용어 정의, 또 틀린 것. 이건 틀린 것.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한다. 맞는 말이죠. 일단 머릿속에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손본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공동이용시설, 가끔 공동이용시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을 구분하는 문제 나오니까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서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면은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맞지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지상권자까지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기반의 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하면 이건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에 관한 설명.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다. 재건축.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야 재개발. 그래서 2번 문제도 5번. 이 정도 문제는 뭐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옳은 것은 우리가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이 부분이 학생들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복잡한데요. 우리 머릿속에 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10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의무적으로 관할구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짠다. 이때는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상,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짜면 되고, 대도시가 아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짰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요거 짤 때
주민공람을 하는데 14일 이상 하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하고, 그 다음에 요 정비기본계획 짰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보고한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0년 단위로 10년. 정비사업의 명칭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정비계획에 들어가요. 정비계획에. 이런 것들은 다 못 외우니까 감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방법하면 안 봐도 국토교통부 장관, 얘들이 하면 안 되죠. 기준 다 달라지니까. 시도지사가 정할 수 없다는 것. 대도시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시, 광역시 누가 짜든 정비기본계획 짰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보고하고, 이런 것들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런 문제는 쉬운 듯 하지만 살짝 이런 걸 암기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워낙에 암기해야 되고요. 3번은 쉬운 얘기고, 그래서 2번하고 4번 중에 찾아야 하는 문제다 하는 거. 정답은 4번이 옳은 것. 그 다음에 4번 문제,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은 정비기본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짜요. 그리고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정비계획 짤 때 주민공람, 이 뭐라고 했냐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결정에서 얘네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요. 이럴 때 군수라도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하고, 그러면 광역시의 군수, 구청장, 특별시의 구청장, 얘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구청장 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청장 등은, 즉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해당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구청장 등의 신청을 받아서 구역 지정하거든요. 그 세종시, 제주도 일반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면 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 짜는 게 아니고 구청장 등이 짜서 이 사람들한테 신청을 하면 얘네들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거쳐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 나머지는 얘네들이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돼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 짤 때 주민공람, 야는 30일 이상이거든요. 정비기본계획은 14일 이상,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이거 바꿔서 왕왕 내니까 이 둘 중에 헷갈리면 정비계획은 기본계획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따라서 공람기간은 배를 더 준다. 이렇게 30일. 이 보면 이제 틀린 것은 2번에 정비계획 입안권자, 정비계획이거든. 정비계획 딱 나오면 14일 이상 주민이 아니고 30일 이상, 30일 이상.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걸 외워놓으면 되게 쉽게 보여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14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한다는 거. 이 정도는 조금 해놓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놓고요. 5번에 정비구역 안의 행위 중에 시장으로서 허가받는 것. 우리가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꼭 명심할 점은 개발법에 따른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가 정비구역하고 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개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정비구역은 이 중에 대수선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 건축 포함해서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사놓는 것,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이 채취, 토지의 분할, 중목의 벌채 식재, 이거 다 허가받아야 돼요. 중목에. 그래서 정비구역하고
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 나오면 물론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수선은 개발구역에서만 허가를 받는 대상이고 정비구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비구역은 노불량 한 30년, 40년 된 건물을 대상으로 지정하니까 대수선은 금지 대상에서 빼놔요. 수리하고 살 수 있도록 허가 안 받고도. 그런데 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 다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하니까 니은을 빼고 디귿, 리어의 정답. 가설건축물 건축, 공유수매 매립은 형질 변경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건 사놓는 것. 정답은 3번. 대수선 꼭 주의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 허가 대상 틀린 것은 좀 전에 쭉 얘기한 건데 중목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아야 한다. 지금 틀린 건데 말이에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안 받는데 이것이 경작지에서 임시식재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작지가 아니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운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4번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의 법에 따라 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사업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한다. 우리가 기도권 보호한다는 것, 적법하게 인허가 받아 공사사업 착수했는데 구역으로 묶였다. 다 기도권 인정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이면 3개월 내 신고해야 기도권 인정한다는 거 2개 외워놓고 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30일 내 신고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그 외에는 기도권 보호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인허가 받아 공사하고 있다. 근데 정비구역, 개발구역 묶였다. 30일 내 신고하면 돼요. 30일 내. 시가화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이면 3개월 내 신고.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7번 문제 정비사업 시행 틀린 것은 참 이게 시행 방법, 사업 시행자 이 부분은 수도 없이 반복을 하셔야 된다. 틀린 것은 고루고루 들어가는 지문인데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LH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지문이 맞는데 재건축이 만약에 신탁업자, 한국토지감정원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재건축은 다행히 이게 안 들어갔으니까 이 지문 맞다는. 시장운수 등은 고시된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재개발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할 때 그 사유가 천재지변 등이 있거나 2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거나 추진인의 승인 떨어지고 3년 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조합설립 인가 받고 3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거나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거나 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됐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운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때에는 정비구역 위치, 면적 등 같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자체 공고에 고시하라. 이런 지문들은 거의 100% 맞아요. 고시하라, 공고하라 이런 말 나오면.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 얻어서 여기서 틀렸죠.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는 건 맞는데 자, 정비사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 이 3개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방식이 4가지 방식이 있다. 이건 꼭 설명해야 돼요. 첫째,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이용 시설의
시설의 설치나 확충을 통하여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거나 아예 전부나 일부를 깔끔하게 수용하여 쬐끔한 주택 등을 지어 공급하거나 환지 조성해서 공급하거나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주택과 부대 복리스를 지어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만들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를 조성 공급할 수 있다. 재건축은 주택을 지어서 물론 부대 복리스를 지어서 오피스텔 지어줄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행자가 들어갈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설 설치해주고 스스로 보존하는 방법 개량하고 나머지 하고 할 때 전부 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할 때 과반 동의 얻어서 이 시행자는 똑같아요. 이것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한다. 이렇게 이럴 때 수용하는 방식, 환지 공급하는 방식,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가 정해져서 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 구역 안에 3분의 2상 동의와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하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2,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였는 거예요.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해야 된다 그러면 아예 이런 동의 안 받을 수도 있다. 얘가 틀렸잖아요. 틀린 거. 나머지 쉬운 거고. 그러니까 시행자가 쭉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답이 탁 나오려면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8번. 요게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예정지만 지정이 돼도 비경제적 건축 행위를 막고 투기 수요 막으려고 3년 동안 두 가지 건물 새로 짓는 것, 그 다음에 지분 쪼개는 것, 요 분할 행위를 미리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예정지만 지정해도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미리 제한할 수 있다. 건축물, 이거 왜 건축물 짓냐고 조만간 철거할 텐데 비경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투기라는 것은 지분 쪼개기 하는 거예요. 지분 쪼개기. 이 두 가지를 미리 금지시키겠다. 이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정지만 지정해도 투기 수요를 막고 비경제적 건축행위를 막으려고 건축물 건축하는 것, 토지 분할 두 가지를 못하게 미리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올바른 것으로만 연결된 것 암기를 딱 해야 돼요. 9번 정비구역 해제. 우리가 정비구역 해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사유가 예정지 지정하고 3년 내 구역 지정 신청 안 하거나 지정 안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위원회 만들어 사업할 때 조합 만들 때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올라오거나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올라오거나 또는 조합 설립인가 받고 3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올라온다. 추진위원회 없이 하면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할 때는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풀어버리는데 이게 해제를 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고 자치단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부담된다, 목적 달성 못한다,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한다. 그러면 해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다 맞는데 말이에요. 틀린 것은 2번에 토지 등의 소유가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지정권자는 심의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임의적 직권 해제 사유 중에는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30 이상이라고 해야 돼요. 100분의 30 이상이.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 다 맞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재건축의 안전진단. 옳은 것은, 안전진단은 메모를 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핵심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돈 들여서 실시해요. 여기서 돈을 들여요. 물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다가 의뢰를 합니다만은, 자, 이때도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입안권자한테 가서 정비계획자라고 제안하면서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10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얻어야 돼요. 30일 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주고, 그때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요청할 때 10분의 1 이상 동의 받는다는 거, 10분의 1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3분의 1이 아니고 요청하려면 10분의 1. 그 다음 2번 같은 거 보면 구조 안정상 사용검증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 인정할 때는 사용검증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했는데 안전진단 실시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 할 수 있어요. 그러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얘네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니까 실질적으로 얘들이 하는 거예요. 얘가 맡고, 4번의 정비계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 붕괴돼가지고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가 없지요. 신속히 천재지변인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입안권자가 부담하고 소유자 등이 요청해서 할 때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 정비사업 시행자 틀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천재지변 동의 없이 바로 할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LH공사 등과 같이, 재개발은 신탁업자랑도 같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직접 시행하거나 과반 동의로 건설업자 등과 같이 하는 거 맞고, 자, 이제 보면 4번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얻어서 신탁업자가 나왔죠. 틀렸죠.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은 재개발 쪽으로 가야 돼. 재개발. 재건축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행자 암기해 놓으면 답이 딱 보인다는 거. 4번 잘못됐죠. 12번 문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장운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는 사유. 이게 나오면 꼭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위법부당하게 올라올 때 요거 2년 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3번 지문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하고 LH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즉 국가 등이 가진 땅이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운수 등 LH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해버리는 사유. 그래서 요거 국공유지 2분의 1 요거 하고 2년 요거는 조금 봐 나오셔야 돼요. 8가지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만은 13번 사업 시행 방법 틀린 것은 이 3개 사업 시행 방법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우선 공급 막고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새로 설치 확대해주고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 막고 환지로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 공급할 수도 있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할 수도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어요. 자꾸 보셔야 돼요. 14번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을 보면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 지어주거나 환지 줄 수 있고, 재건축은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환지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꼭 명심할 점은 재건축은 25층 아파트 철거하고 환지만 주면 아파트 누가 올리겠냐. 그래서 재건축은 환지 방식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하고 환지 공급한다. 이건 나오면 안 되죠. 재건축은 환지 나오면 틀리다 하는 것. 나머지는 설명 다 한 내용들이고요. 15번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우리 추진위원회 나오면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에 대한 과반수 소유자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 군수 등에게 가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1명, 감사를 두지 이사는 두는 게 아니에요. 추진위원회만 만들어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하고, 계략적인 시행계획서 만들고, 준비업무 시행하고, 동의서 받고 다니고 다 해요. 나중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한 업무는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그대로 조합이 한 것과 똑같아진다는 것. 옳은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과반수, 운영 규정에 대한 과반수 동의, 3분의 2가 아니고, 그 다음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로 선정하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맞습니다. 자, 추진위원회 3번 주문 주의하셔야 돼요. 추진위원회는 표준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이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이 만들고 난 다음에 개념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영 규정,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 조합은 표준 정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규약, 그리고 정확하게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규약,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 조합은 표준 정관.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설계자도 선정할 수 있고, 위원장 감사는 맞는데 이사는 둘 필요 없죠. 그래서 15번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쉽게 풀어야 된다는 것. 16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틀린 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을 할 때 이때는 재개발을 조합 설립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합을 설립해서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경쟁 입찰로 시공사 선정하는데,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하면 직접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선정해요.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인가 들어가고 철거 들어가는데, 관리처분 인가 들어가서 언제 시공사 선정을 해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습니다. 그 다음 17번에 이 문제는 이제 또 우리가 100점을 맞기 위한, 그래서 문제 푼 것도 주고 했지만은 아직은 레벨이 아닌데 이런 문제 넣어놓으면서 100점 나오는 걸 좀 막기 위한 것.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 운수에 인가받아 바꾸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과반수 동의 얻지만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에 관한 것, 돈 관련된 것,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돈 관련된 거나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3분의 2에 3분의 2. 그래서 조합원 자격, 구역의 위치 면적, 돈, 시공자, 설계자 선정 이런 것들은 3분의 2. 대의원의 수, 선임 절차 변경은 과반수예요. 과반수. 따라서 요 놈은 과반수, 나머지 전부 3분의 2 이상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과서 한번 찾아서 쑥 한번 훑어서 입으로 한번 떠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안 외워지면 조합원의 자격 관련된 것, 조합원 관련된 것,
돈 관련된 거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시공자, 설계자 이 두 개만 딱 외워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 틀린 것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자, 사업시행자는 법조문이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받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틀린 것은 자, 나머지 다 맞는데 4번 보세요. 주택에 관한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고 신고한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전부 다 맞는 지문이니까 특히 재건축은 조합은 전원동의 받아가지고 그 기준 따로 정하면 전원동의 얻은 대로 할 수 있고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을 하라 했는데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은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답은 4번. 19번 정비사업 준공인가 이전 고시 바르지 못한 것 이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때는 공사완료 고시만 하면 되고 LH공사가 시행을 할 때는 LH공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했고 통지만 하면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 이런 것들 봐놔야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공사 완료하면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 받고 지금 바르지 못한 걸 찾으라고. 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가 다른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보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면 돼. 시장, 군수 등에게. 시장, 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 위에 필요한 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에다가 준공검사 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읽어놓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 군수 등에 보고하고 위 사의 경우에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대지건축물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고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해도 되죠. 단 등기 안 하면 처분 못하니까 등기된 시행자가 지체 없이 일괄로 촉탁 신청을 한다는 것. 따라서 정답은 5번. 20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틀린 것은 자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 완료하면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 시장군수 등이 아니면 여기 가야 돼요. LH공사만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하고 통지하면 되고 지방공사는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할 때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가능하다.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자,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정비구역이 다 풀려요. 공사 끝났으니까. 단 이때 해제된다 하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하면 안 돼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날 정비구역은 다 풀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 정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자 여기 또 나오죠. 중복되잖아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건축물 소유권 취득한다. 다음날이잖아요. 자 20문제를 풀었는데 오늘 정비법 문제는 그래도 한 문제 정도나 틀리게 유도한 정관 변경하는 거 빼고는 좀 기본서를 두세 번 반복하면 풀어야 되고 또 틀린 문제들은 교과서 펼쳐서 다시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교과서를 찾아서 확인을 해서 틀린 부분을 읽어놓은 사람들은 현명하게 실력이 올라갈 것이고, 훅 해서 다시 틀린 걸 또 틀린 사람들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꼭 확인해서 다시 안 틀리게 복습을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택법 문제가 들어갈 텐데, 주택법도 수업 딱 듣고 복습을 딱 해서 20문제 중에 16개 이상 맞히는 걸로. 그래서 오늘 만약에 15개 미만으로 맞힌 사람들은 책을 정기법을 다시 두세 번 읽으셔야 된다. 15개 이상 맞힌 사람은 실력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합격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15개 이상은 항상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